친구들 안녕. 오늘은 조선 영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이것 또한 역사 시리즈 일부인데요.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 누나랑 고구려랑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조선 그리고 그 조선 중에서 특히 영조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. 이 영조는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.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왕권 강화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 정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 따른 영조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영조의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. 그래서 영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을 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탕평책을 탕평파를 육성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영조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역사를 공부해봤으면 바로 탕평책이라는 것일 텐데요. 이 영조가 군림하던 시기에는 그 붕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붕당이라는 게 이 붕당 정치가 솔직히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활발한 정치가 발달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였지만 사실 그게 사실상 잘 되지는 않았었죠. 그래서 굉장히 비리도 많았었고 또 붕당끼리 올바른 정치를 논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막 서로를 죽이고 또 어떻게든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성향들이 계속 성행을 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붕당 정치는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. 그래서 영조는 이러한 나쁜 것들을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탕평파를 육성하게 됩니다. 이제 탕평이라는 것이 치우침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약간 그런 정치 방식인데요. 그래서 탕평파를 육성을 해서 일단 영조는 그 붕당 정치의 여러 가지 폐단들을 극복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당론을 금지할 것을 권합니다. 그래서 이 탕평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성균관 반수교의 탕평비를 건립함으로써 자신의 탕평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탕평의 옷을 제작하고 탕평책 음식을 권장하면서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자신의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네요. 그 다음에 붕당의 기반을 약화하는 그 정책들도 시행을 하였습니다. 결국 탕평파를 육성하는 것과 붕당의 기반 약화 모두 탕평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인데요. 탕평책 실시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영조는 붕당 정치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모두가 동등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막 편을 나눈 편가르기식 정치가 성행하지 않는 그런 조선을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 붕당의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서 붕당 제거를 위해서 살림이 아니라 살림일 거예요. 네, 존재를 부정하였고요. 그 다음에 붕당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함으로써 이 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약화하였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탕평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. 이런 영조의 다양한 노력들에 비하여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요. 영조의 탕평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. 일단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탕평책을 영조가 열심히 시행을 하였지만 사실 붕당이 뿌리를 뽑아버리기에는 너무 부족하였고요. 그 다음에 노론이 우세하여서 이때 노론과 소론이라는 붕당이 있었는데 노론이 우세하여서 이제 사도세자라는 영조의 아들이 있었어요. 사실 영조가 굉장히 아꼈던 아들이었지만 노론의 여러 가지 계략, 음모, 그 다음에 사도세자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광기에 어려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하였다는 그런 문헌들의 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런 노론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요. 뒤주에 갇혀서 영조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뒤주에 가두게 되죠. 전부 다 노론의 계략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소론과 굉장히 연결이 깊은 사람이었는데요. 이 사도세자가 죽음으로써 몰락하게 되자 소론은 축출되게 되고 그다음에 노론이 아예 권력을 장악하여서 영조 시대 때는 노론이 굉장히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. 그래서 탕평책을 하려고 했어도 결국 이 노론의 힘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겠죠. 이 사도세자는 정조의 아빠로 조금 나중에 할 정조시대 때 또 이제 그 정조를 낳은 분이시니까 네,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해요. 그 다음에 영조의 제도 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
좀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균역법이라는 것을 시행했어요. 1750년에. 이 균역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군대를 직접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군포를 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양인의 군포 부담을 원래는 2필이었는데 1필로 줄임으로써 이제 민심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었죠. 그다음에 형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 그래서 압수령 등의 가혹한 형벌 제도를 폐지하였어요.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인도주의적인 그런 형벌을 할 수 있게 되었죠. 그다음에 낙형을 금지시켰고, 그다음에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. 이 삼심제라는 게 첫 번째로 딱 판결이 났을 때 거기서 끝, 뭐 예를 들어 사형 판결이 났다 그러면 바로 사형 집행,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억울하다 하면 3번까지는 재판을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항소, 뭐 상고 이런 것과 비슷하게요. 항고, 상소. 네, 그 다음에 항소 상고인 것 같네요. 네. 그다음에 민본주의의 실행, 연좌법. 그러니까 이 연좌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면 대대로 계속 모든 후손들을 다 이거에 연루시켜가지고 막 죽이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이런 거예요. 이런 걸 없앰으로써 네, 확실히 없애는 게 합당하겠죠.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 또한 잘못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. 그다음에 노비에 대한 상전의 사용 금지해서 노비를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하도록 만들었고, 그다음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서 백성들이 이제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.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을 하여서 경국대전 이후의 법전이에요. 그래서 제도와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법전 체계도 재정리하였습니다. 좀 더 체계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제도 정비에 힘을 기울였죠. 네, 여기까지가 영조의 업적을 살펴본 것입니다. 네,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. 안녕.